토끼하고 뱀띠 결혼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이 그렇단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고 그러나 앞으로 자녀들을 결혼하는 데는 굳이 뱀하고 돼지를 골라서 볼 필요는 없다. 그건 옳은 통계.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수천년 전부터이 소위 띠라고 하는 거, 천간지지에 띠라고 하는 거 벌써 은대에 나와요. 은대에 다 각각을 주기하는 경우에 다 은대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년 뱀과 돼지의 그 상극관계가 이렇게 직갈자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대단한 우리가 이 발견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한두 가지 있으면 우리가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뭔지 알죠? 무슨 뜻이죠? 구례가 개고기. 그렇다니. 그럴 연자니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럴 연 했으니까 그렇다니. 그럴 연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를 가만히 보면 그렇다는 뜻이 전혀 들어있질 않아요. 이것은 고기 자를 부수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개견자예요. 이것은 후회관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석자가 합쳐서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뜻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자는 모든 글자가 두자, 석자 합쳐 있을 때 그 안에 반드시 다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풀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혀 그렇다는 뜻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를 처음 만들 때는 개불고기인데 왜 그러냐? 개를 불에다 끄스는 고기, 개불고기 연자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글자를 만들 때 개불고기 연자로 만들었는데 개는 반드시 잡을 때 입에다 그슬러서 잡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 그슬을 연자로 전이된 거죠. 해울리는 그슬을 연자로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한자는 원래는 일자의 이르의 문제. 원래 한 글자에 한 뜻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면 일자 다음의 문자로 변했어요. 한 글자에 두 가지가 아니라 어떨 땐 10여 가지의 뜻이 들어있어요. 왜? 오랜 시대를 오면서 자꾸 의미가 전이 확대되니까 일제 다의의 문자가 됐다. 숫자를 제외하고는 다 일자 다의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불고기 연자로 만드는데 시대가 가면서 그슬을 연자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고대에는 말이죠. 이 특히 열매 탈진했을 때의 5단백질이 개불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탈진했을 때의 개고기를 먹고 나면은 누구나 다 그렇지 개고기가 최고야. 그렇지 하다 보니까 그럴 연자는 그러니까 이 그럴 연자는 훨씬 후대의 전이가 된 거지. 그렇지 개고기가 최고야. 이러다 보니까 그럴 연자로 가는 거지. 그러니 이때에 그럴 연자로 가버리니까 태운다는 글자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원래의 이자에다가 여기다 또 불을 더해서 태울 연자를 만들어서 오늘날은 연료 연타는 때에 바로 이자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저자 자체가 태울 연자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울 연자로 쓰인 것을 말이에요. 보면은 명나라 때 두보의 19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강벽조유백의 산청화영년이다 이런 말입니다. 산은 푸르고 꽃은 그러고자 하더라.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은 푸르고 꽃은 불타고자 하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초봄에 소나무 파란 소나무 밑에 진달래꽃이 피는 그런 모습이겠죠. 산은 푸르고 꽃은 불타고자 하더라.
연자를 당나라 두부의 시에 보면 여전히 이자를 썼다. 그러면 태운다는 연자로 쓰였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랬는데 사실 이자를 가만히 보니까 모순이죠. 여기에 불이 있는데 여기 또 불이 있으니까 조자상으로는 모순이. 이런 글자를 소위 누증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증자. 한자에는 누증자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본래 그 뜻이 다른 의미로 전이됐을 때 같은 이걸 두 번 쓰는 것, 이런 것이 소위 누증자라고 하는데 한자에는 이런 자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누증자만 연구해도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자를 자세히 보면은 모순되는 글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뭐지? 말막자죠. 근데 이 말막자도 가만히 보니까 말다란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게 원래 올라가게 되면 이게 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역시 풀이야. 원래 이렇게 옛날에 했지만. 그러니까 이건 풀싹에 풀과 풀사에 해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저 서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말박자가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저물다는 뜻의 글자. 저물다. 해와 해 사이에 그러니까 중원 평야에 이렇게 그 풀이 많이 있을 때 해가 이래 져서 이 안에 지금 풀이 해가 들어가는 것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는 해가 떠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만 한 거지. 그냥 해가 지면 하던 일도 말아라 하니까 이게 말다로 가. 말다라는 부정사로 가보니까 서물다는 글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여기다가 날자를 또 더해서 이게 저물못자를 하게 이게 누증자다 그러니까 원래 이자가 저물다는 글자인데 이게 말다라는 걸로 가버리니까 여기 해가 있는데 또 여기 했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이런 건데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저물다는 뜻이 아니라 해가 들어갔는데 그 또 튀어나왔으니까 무슨 그 이튿날 아침을 나타내는 것 같이 이런 모순의 글자다. 그러나 이게 저물다로 갔으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글자를 또 만드는 거 이런 것은 누증자라고. 한자에는 이런 누증자가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의 그 초기자를 알고 나면 이런 누증자는 그냥 다 유추작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말이죠. 우리 개를 잡아먹는데 반드시 불에다가 그슬러 잡아먹는 민족은 세계에서도 우리 한국 민족들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본래 사실은 개국이라 오히려 우리 조선족들한테 배워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를 반드시 불에 그슬러 먹는 풍습을 가진 민족이 글자 만들지 다른 민족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돼지나 이런 것처럼 그냥 털을 뽑아서 이렇게 튀겨가지고 잡아먹는다면 이런 글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개를 잡을 때에는 불에 그슬러 잡아먹는 민족 우리 동이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이족은 아무 때나 개를 잡아먹질 않았어요. 삼복에 잡아먹는 초복, 중복, 말복에 그때 이 복자를 봐도 바로 개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은 개 잡아먹는 시기야. 개 잡아먹는 시기랍니다. 가장 그 더운 탈진했을 때 고단백질이 개입니다. 근데 그 우리 속담에 삼복에 개패를 튼다는 말이 있어요. 삼복에 개패를 튼다는 말이 오래된 말이에요. 근데 개국이라는 거니까 난 잘 모르는데 내가 그 대장국주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개는 한 번에 탁 죽이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드려 패서 잡아가지고 그슬러 먹을 때 최고로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복이 되면 집집마다 개를 푸는 것이에요. 개를 패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삼복에 개패를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 패는 것이 너무 잔인하니까 되게 멍석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멍석에다 말아가지고 양쪽을 꼭 눌러놓고 위에서 두드려 푼다. 그렇게 잡아야 맛있다. 그것을 이 삼복에 개를 잡아먹는 그것도 반드시 불에다 그슬러 잡아먹는 민족이 지구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89년에 저 중앙아시아에 갔는데 거기 고려족들을 만나서 그랬더니 아주 대학 환영하면서 아주 특별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을 다 꺼요. 음식을 차려놓고. 그래서 먹고 났더니 탕을 아주 맛있게 먹고 났더니 나중에 먹은 뒤에 하는 소리가 이 개탕이다. 그냥 평생 안 먹던 개탕을 먹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내가 궁금해서 그럼 개를 어떻게 잡냐 했더니 그스러져. 그러니까 수마리 밖에 나가서 그 2세 3세도 개를 잡을 때는 그스러 잡는 걸 보면 내가 이야 한민족의 그 문화 풍습이 얼마나 끈끈한 것인가. 이렇게 수마리 밖에 가서도 여전히 개를 잡을 때에 그슬러 잡더라. 그것은 이 연자의 역사를 그대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자의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대만에 있을 때 큰 화제가 TV에 나오더라고요. 대연가. 그런데 그때 나는 생각에 이런 잔지 않았어요. 한글로 나와 있거든요. 신문에. 대연각이라고 이렇게 쓰는지 알았더니 바로 그럴 연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자대로 크게 그슬을 찝지 아주 크게 한번 그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주인하고 원한이 있구나. 아마도 무식해서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잘 지어야 돼. 이름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아주 세계적으로 한번 크게 그쓰는 이게 그럴 연자로만 알았던 것이죠. 그슬 연자라는 걸 몰랐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다고 그래서 뭐 지난번 올림픽 때나 월드컵에 서양에서들 뭐 안 오느니 뭐냐고 떠드는데 좀 대단히 문제예요. 각 나라의 뭐 먹이에 대한 것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개 잡아먹는다고 애완용까지 먹는 거 아니거든. 우리는 식용개를 먹는다. 식용개를 먹어서 그 황구라고 해서 그 식용개 애완용을 만약에 개를 기르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 폴란드나 영국보다 더해. 옷을 입히고 매일 목욕을 시키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말이지 그 거위를 막 억지로 해서 간을 붓게 해가지고 그 잔인하게 먹으면서 난 개 먹는 거 가지고서 떠들어댄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올림픽 때 그냥 막 내쫓아가지고 저 뒷골목으로 가서 이름도 붙여가지고 사철탕이니 뭐 영양탕이니 받고 가지는데 난 그런 얘기 개고기 먹는데도 민족 주체성이 없다. 어디에 가서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 고기를 먹는데 왜 숨어서 먹냐. 그래가 게장국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떳떳하게 수천 년 내려오는 아주 끈끈한 풍습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에 이런 글자들을 뭐 일일이 들려면은 수 없어요.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여러분들이 이 자는 무슨 데 가을 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자원풀이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개 문자학을 전공하지 않고 예서 해서치만 보고 제 마음대로 소설을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가을에 볏짚에다 불을 지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을이다 이러고 써준다. 그거 다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려하는 것이 시중에 그 많은 자원풀이 책이 거의 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인데 우리 후진들에게 지식이 한번 잘못 입력되면 그건 죽어야 끝나요. 고치질 못해. 컴퓨터는 한번 입력이 잘못되면 취소하면 되지만 머리에는 한번 입력이 잘못되면 죽어야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을 지금 무식하게 만드는 이런 그 자원풀이 책이 지금 시중에 특히 교보 빌딩에 가서 보니까 교보문고에 그냥 거의 다야. 100%다 가짜다. 잘못된 것이다. 가을 축제
숫자를 은나라 때에도 저렇게 썼냐? 저는 그렇지 않다. 은나라 때는 이렇게 쓰겠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림이야, 그림. 응? 그러니까 이건 뭐 같아? 메뚜기란 말이야, 메뚜기. 메뚜기를 그리는 거야. 그런데 각골문 중에는 아예 이렇게, 이거는 몇 살자가 아니라 불화자예요. 각골문에서는 이렇게 불까지 밑에다가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은나라 때 이렇게 해놓고 가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을은 추상어인데 이렇게 형상화하려면은 이건 대단히 그 당시의 생활 풍습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메뚜기 세대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세요. 가을의 상징으로서 상대방이 보고 첫눈에 가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가을에 그 출출할 때 메뚜기 잡아서 불에다 구워가지고 입이 시커멓게 먹었을 때 그거보다 더 짙은 인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나라 사람들은 메뚜기를 잡아서 불에 구워 먹은 거 그게 가을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거는 말이죠. 메뚜기 불에 구워서 잡아먹는 민족이 누구냐? 중국 민족은 절대로 메뚜기를 먹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메뚜기는 황충이라고 해가지고 벌레라 그래서 아무리 가능해도 여러분들이 풀곡의 대지에 보면 큰 메뚜기 대가리 있어도 농부들이 안 잡습니다. 그것은 이 먹이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특징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무리 가난해도 부대기를 먹지 않아요.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에스키모인들 보면은 그 귀한 손님이 올 때 꼭 부대기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 민족의 먹이가 다른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은 절대로 메뚜기를 지금까지도 안 먹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냥 가을에 메뚜기만 보면 관장을 해가지고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 글자 만든 민족이 어떤 민족이겠어요? 우리 동이족이지 다른 민족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민족은 만들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자가 이게 그림이니까 고대에도 말이지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글자를 잘 잡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것이죠. 찾아낸 것이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왜? 메뚜기는 벼에 붙어 살아. 벼에 그래서 벼화자가 왔고 그 다음에 이 불화자는 모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자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에 중국의 학자들 가운데도 요걸 이제 불이 없이 이렇게만 있는 게 있는데 요걸 거북이로 잘못 본 사람이 있어요. 거북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예선의 해석체에서 보면은 가을 축자를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 특히 서점에 서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이것은 메뚜기를 거북으로 잘못 본 이거는 틀린 글자야. 근데 이게 뭐 대단하게 좋은 글자인지 알고 서예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무슨 중추에 썼다는 데 이자를 쓰는 사람인데 그거는 효빈과 마찬가지. 남이 잘못된 것을 찡그리니까 나도 좀 찡그리 볼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거는 무식에서 오는 것이다. 틀린 거 있잖아요. 메뚜기를 거북이로 잘못 본 데서 온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옛날에 쓰이긴 했지만 오늘날도 이런 자를 쓰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이렇게 그 메뚜기를 갖다가 저렇게 가을 숫자로 이렇게 변하는 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이런 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한자는 어떤 민족이 만든 게 분명해.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 만든 풍습이 다 나타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것이 이 각골문은 중국 사람들이 아직 중국의 자기들 것으로서 변질시킬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3400년 전 은나라 때는 아직 중국 한족이 형성되기 이전이고 그것이 땅에 묻혔다가
9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발견이 됐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서 오염시킬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우리의 상고사, 상고 문화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우리 부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각벌문을 연구해라. 그래야 우리의 상고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우리 민족의 그 자부심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강조할 수 있는 게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황하 중에서도 대표적인데 그 황하 문명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어요? 한족이 일으킨 문명으로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뭐예요? 동이족 문명이란 사실을. 그러니까 이 한자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역사를 찾아내는 건 한국 역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민족의 위대성이 바로 21세기에 그야말로 온 세계에 자랑스럽게 퍼진다면 바로 21세기는 우리 한민족의 시대입니다.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